예, 지난 영상에 의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펀드 투자로 왜 돈을 벌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으로 시스템에 의한 문제와 가장 커다란 문제가라고 생각되는 펀드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템에 의한 문제는 사실 이런 그런 회사나 내부 그런 시스템이나 우리 고객들에 의한 이번에서 말씀드린 고객들에 의한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문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주간 실적이나 월간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주간 실적, 월간 실적들을 위해서 실적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주식들 같은 거나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저점으로 이제 생각돼서 더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고객들의 이런 환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월간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M&A 같은 걸 할 때 회사를 팔 때 이제 좀 거짓으로 약간 꾸며서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빠 보이는 자산은 좀 팔고 좋아 보이는 실적들 같은 실적이나 자산 같은 것들은 앞에 내세워서 이제 이쁘게 꾸며야지 M&A 할 때 좋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문제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 그 사람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회사 내부 정책이나 윗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가치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월간 결산이고 분기 결산이고 이제 매년 연단위 결산이고 있겠는데 아니 주식 자체는 2년, 3년, 5년 정도 좀 꾸준하게 기다려줘야지 실적이 나고 이런 주식들이고 그런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저가에 모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여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매집을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윗사람 입장에서는 펀드나 이런 그 펀드 매니저를 관리하는 윗사람 입장에서는 가면은 불러서 야 너 이거 왜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장기적으로 봐서 3년 5년 정도 있으면 정말 크게 갈 종목입니다라고 하면 야 너 그 3년 5년 운영하면 고객들 다 나간다. 너 회사 너 KPI나 이런 것들은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못 버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시스템에 의한 문제들 때문에 아무리 펀드 운영하시는 분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어떤 회사나 이런 국내에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삼성전자나 어떤 것들을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고 어떤 종목들을 담기 싫은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떤 섹터가 2차전지 섹터나 어디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는 의무적으로 담아라 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또 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사고 싶은데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 섹터는 운영하지 마라 라고 하면 팔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의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1번, 2번, 3번에 의한 문제들도 큰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제 펀드 회전율의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 회전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에 어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2019년 12월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유 종목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내가 가입한 펀드가 A, B, C, D, E, F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에 F, G, H, I, J, K, L, M, N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 1월에 우리가 이제 A, B, C, D,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E 회사, F 회사
뭐 이렇게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에는 A 회사는 없어지고 B 회사도 없고 C 회사도 없고 G, H, I, J, K, L 이 회사로 싹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1년 동안에 펀드가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을 이제 펀드 회전율이 100%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란 펀드 회전율이 100%라면은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걸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뭐 1대1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을 수도 있죠. A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뭐 Q가 됐다가 H가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B를 팔고 Q를 샀다가 이제 Q가 다시 이제 H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이제 이건 A는 안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A가 바뀐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펀드 회전율이 100%라는 의미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이 보유 종목들이 전체 한 번 정도 다 바뀔 만큼의 펀드가 이제 종목 회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1년 후에 남아있는 종목이 뭐 보통 있으신가요? 보통 없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1년 후에 보면 다 다른 종목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다 바뀌면 이제 그게 100%라는 얘기고요. 뭐 이제 200%라는 얘기는 두 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2019년 6월에 봤더니 A, B, C, D 이게 이렇게 다 바뀌어 있고 또 2019년 12월에는 6월에 있던 종목들이 아닌 거에서 또 이렇게 다 바뀌어 있고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펀드의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펀드 회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자주 바뀌어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펀드를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뭐 이제 펀드를 가입하실 때 보통 이제 뭉탱이 돈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펀드를 가입하실 때 1억 뭐 이렇게 한꺼번에 탁 넣고 거치식으로 1억 딱 넣고 저 이거 30년 있다 찾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보통 안 하시고 보통 이제 적립식으로 매달 가입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이 있으면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뭐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가입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원씩 뭐 얼마씩 다 넣으시고 다들 각자 다르시겠죠. 50만원씩 이렇게 매달 넣은다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돈을 매달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매달 넣지 않습니까? 지금 50만원씩.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럴 때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원씩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때는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씩 넣었을 때 이때 주가가 만원이고 11,000원이고 12,000원이고 9,000원이고 뭐 만원이고 이렇게 주가가 연동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가가 이제 높을 때는 우리가 투입하는 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동일한 50만 원 금액으로 주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이제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있어도 평균적인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적인 가격대죠. 이런 가격 변동이 있어도, 왜냐하면 높은 가격에서는 산행 수량이 적어지고 낮은 가격일 때는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단가는 이렇게 평균에 수렴하고, 이 주가가 이제 우상향 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씩 매달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경우에 A라는 회사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일 수도 있고 150만원일 수도 있고 1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일 수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고 했을 때, A라는 회사의 주가가 100만원이면은 우리가 50만원 갖고 이제 살 수 없죠. 이거 제가 얘기를 잘못, 예를 들어서 50, 25, 10만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의 주가가 50만원이면 우리가 이제 50만원으로 투입한 금액으로 한 주밖에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50만원을 넣어서 25만원 같은 경우는 두 주가 사는 거고, 10만원으로 떨어지면 5주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총 살 수 있는 게 이제 합을 계산해 보면 8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1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제 금액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150만원 나누기 8을 하면 이제 18만 7,500원에 이제 이렇게 사지니까, 평균적인 가격에 우리가 이제 50만원, 2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18.75만원이라는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저가죠. 저가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이 회사의 주가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거치식 펀드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러 갔을 때, 거치식보다는 적립식 같은 거를 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분할 매수나 이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이 적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근데 말로, 이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이제 솔직히 펀드를 이제 저희가 가입하시는 펀드를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가입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돈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붓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펀드는 도대체 왜 마이너스냐? 이렇게 뭐 하락할 때는 그렇다고 쳐도 왜 상승할 때도 도대체 왜 이렇게 펀드가 이제 장이 빠져가지고 장이 하락할 때는 뭐 말한 대로 내 주가가 빠지는 건 이해한다. 근데 상승할 때는 이렇게 아까 전에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에 의하면 내가 50만 원을 넣었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회복하면 이렇게 내가 50만 원이라는 돈 들어 더 많은 수량을 샀으니까 그게 이제 저점 매수가 돼서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건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보지 못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50만 원이 됐을 때 A, B, C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 종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종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종목을 50만 원을 투입했을 때 뭐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뭐 이렇게 A라는 회사와 주가가 또 B 또 C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난 똑같이 50만 원을 붓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더 많이 사고 이럴 때는 더 적게 사고 해서 결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일한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달엔 ABC 종목을 샀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ABC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ABC 주가가 되게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가 ABC를 안 사고 DEF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는 ABC를 사고 2월 달엔 DEF를 사면은 이거는 ABC 주가가 1월 달에는 괜찮았다가 2월 달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ABC를 사야지 제가 말씀드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2월 달에는 DEF를 사요.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JKL을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사면은 그냥 항상 새 거 사는 거잖아요. 항상 새 거 사는 거고 하면은 아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를 사서 팔려고 합니다. 콜라를 사서 팔려고 하면은 근데 콜라를 사서 제가 콜라를 파는 도매 상가에 가서 콜라를 사서 팔려고 하는데 콜라를 싸게 사서 팔고 싶은 거죠. 평균적인 단가로 크게 손해를 안 보고. 그래서 오늘 콜라를 가서 1.5리터 콜라를 가서 살려고 봤더니 이제 2,70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몇 개를 삽니다. 내가 매달 10만 원씩 그러니까 매일 10만 원씩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라를 2,400원이어서 사고 내일 가니까 똑같은 10만 원으로 가져가서 콜라가 2,400원이었는데 어제는 2,4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더 사겠죠, 콜라를. 내 똑같은 10만 원 가져가도. 근데 다음날 가니까 3,000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덜 사겠죠. 덜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돼야지 제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보고 콜라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은 콜라를 2,400원에 사고 내일 갔더니 10만 원을 들고 다음날 갔더니 콜라는 2,000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콜라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왠지 이제 사이다가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이다를 2,700원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고 다음날 갔더니 콜라가 이제 갔더니 이제 콜라나 사이다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되는데 이번엔 또 이제 환타가 맛있어 보여. 그래서 환타를 사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펀드 회전율이 높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펀드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펀드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ABC라는 종목이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 200%, 보통 제가 볼 때는 아마 펀드들 회전율이 100%를 다 넘을 겁니다. 300%, 200%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되겠죠. 1월에 사는 종목, 2월에 사는 종목, 3월에 사는 종목, 4월에 사는 종목, 5월에 사는 종목 이런 게 다 다를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셨을 때 이제 빠질 때는 빠지고 올라올 때도 왜냐면은 이게 ABC가 이제 빠져가지고 2월 달에 ABC가 1월에 사고 2월 달에는 ABC가 많이 빠져가지고 ABC를 사야지 5월, 6월 달에 ABC가 다시 반등할 때 이게 효과를 2월 달에 ABC가 빠졌을 때 저점 매수한 효과를 이렇게 5, 6월 달에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ABC 1월 달에 ABC 사고 2월 달에 ABC 떨어져가지고 이거 별로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2월 달에 이게 오를 것 같아 DEF가 이제 각광받는 것 같아 그래서 DEF 사고 3월 달에 되니까 또 이제 ABC는 계속 더 떨어지고 2월 달에 산 DF도 이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3월 달에 보니까 또 JKL이 더 많이 오르네. 그래서 JKL 사고 이러면 그냥 재미는 있죠. 이제 펀드 운영하시는 분이 재미는 있고 내 돈 아니니까 재미는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다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입한 펀드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펀드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것들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본인이 가입하신 펀드 또는 펀드를 가입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펀드를 가입하시는 것이 소중하게 모으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